네, 안녕하세요. 신바람 국어교실의 신바람입니다. 자, 오늘 배울 교재는 꿈틀 중학국어 1. 자, 소설 계속 배우고 있는데요. 네 번째 소설입니다. 자전거 도둑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번 시간까지는 이제 전개 부분까지 배웠고, 이제 본격적으로 사건이 시작되는 위기 부분부터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수나미, 주인공 수나미가 심부름을 갔죠? 배달 심부름 가서 돈을 수금을 해서 나오는 장면이에요. 자, 범문단, 87쪽 범문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람이 여전하다. 저만큼서 흙먼지가 땅을 한꺼풀 벗겨 혼이불처럼 둘둘 말아오는 것 같이 엄청난 기세로 몰려온다. 골목 안의 모든 것이 댕그렁 와장창 우르릉하고 제각기의 음색으로 소리를 높여 비명을 지른다. 바람이 굉장히 세게 불고 있습니다. 드디어 흙먼지를 혼이불 이 집어삼킬 듯이 수나미의 조그만 몸뚱이를 덮친다. 수나미는 눈을 꼭 감고 숨을 죽인다. 바람이 지난 후 수나미는 눈을 뜨고 침을 탁 뱉는다. 입속에 모래가 들어와 깔깔하고 목구멍이 알싸하니 아프다. 다시 자전거 쪽으로 걷는다. 조금 전만 해도 서있던 자전거가 누워있다. 왜 누워있을까요? 뭐로 인해서? 그렇죠. 바람으로 인해서 넘어진 자전거다. 바람으로 인해 넘어졌어요. 형광펜을 다들 준비하십시오. 그래도 날아가지 않았으니 다행이다. 자전거뿐 아니라 골목의 모든 것이 다 제자리에 그대로 있다. 수나미는 그것이 신기하다. 누워있는 자전거를 이렇게 세우려고 날렵하게 막 페달을 밟으려는데 어디선지 고함 소리가 병력같이 들린다. 이제 고함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88쪽으로 넘어가시죠. 이제 새로운 사건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사건이 시작됩니다. 88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놈아, 어딜 도망가는 게야? 개석거라, 꼼짝 말고. 수나미는 자기에게 지르는 고함은 아니겠지 싶어 그대로 페달을 밟는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한 거예요, 수나미가. 아니, 이놈이 어디로 도망을 가려고 해? 이래 뒷덜미를 사납게 붙들린다. 점잖고 깨끗한 신사다. 이게 신사의 겉모습이죠. 이런 신사가 자기에게 어떤 볼일이 있다는 것인지 수나미는 도시 짐작할 수 없다. 게다가 신사는 몹시 화가 나 있다. 신사를 화나게 할 일을 자기가 저질렀다고는 더구나 생각할 수 없다. 임마, 꼼짝 말고 있어. 신사의 말이 아니더라도 꼼짝할래 할 수 있을 처지가 아니다. 꼼짝은커녕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수나미의 뒷덜미는 신사의 손에 잔뜩 움켜 쥐어져 있다. 지금 신사가 수나미의 뒷덜미를 지금 잡은 거죠? 자, 왜 그러냐니 봅시다. 나옵니다. 임마, 내 놈의 자전거가 쓰러지면 내 차를 들이받았단 말이야. 이게 뭡니까? 이게 갈등의 원인이에요. 수나미가 신사에게 잡혀있는 이유. 다시 말하면 갈등의 원인. 이런 고급 차를 말이야. 이런 미련한 놈, 왜 눈은 째리긴. 그러니 내 차에 흠이 안 나고 배기겠냐? 내 차는 임마 여자들 손톱만 살짝 닿아도 생채기가 나는 고급차야. 임마 알간? 아주 호들갑을 떨고 있어요. 그러고는 거울처럼 티 하나 없이 번들대는 차체를 면밀히 훑어보더니 그러면 그렇지 하고 환성을 질렀다. 아마 생채기를 찾아낸 모양이다. 이름 컸다. 임마 실만 살짝 긁혔어도 또 모르겠는데 여봐라, 여기가 이렇게 우그러지기까지 했으니 이름 컸다 컸어. 신사가 덩치값도 못하고 그게 팔짝팔짝 뛰면서 잘 봐 두라는 듯이 수나미의 얼굴을 차에다가 바싹 밀어붙였다. 신사의 외모는 겉모습은 어때요? 점잖게 생겼죠. 근데 하는 행동은 어때요? 그것이 호들갑스럽고 경박하죠. 경박하다라는 거. 수나미는 차체에 비친 울상이 된 자기 얼굴을 볼 수 있을 뿐이었다. 고곤을 재수 옴붙은 일이 날 것 같더라만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구나. 울음이 왈칵 솟구친다. 그러자 제 얼굴도 차체의 흠도 아무것도 안 보이고 온 세상이 뿌옇게 흐려질 뿐이다. 자, 지금 보니까 지금 수나미의 심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부터 볼게요. 다시 한번 올라가시면
도시 짐작할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쓰나미의 심리는 어때요? 쓰나미의 심리 1번입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도무지 알 수가 없다. 뭐 영문을 모른다 이런 소리죠. 이게 뭐예요? 당황함이지, 당황. 신사가 자기한테 이러는지 왜 이러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당황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심리가 어떻게 바뀝니까? 지금 뭐래요? 자, 온 세상이 뿌옇게 왈칵 솟구친다. 울음이 왈칵 솟구친다. 이거 보면 되겠네요. 울음이 왈칵 솟구친다. 여기서 나타난 쓰나미의 심리 2번. 심리 2번 두려움이죠. 심리가 이제 변화하는 걸 이걸 잘 표시를 해둬야 됩니다. 이렇게 변화했어요. 처음에는 당황하다가 이제 두려움으로 바뀐 겁니다. 자, 계속 갈게요. 울긴 임마 너 한 달에 얼마 버냐? 신사의 목청이 다분히 누그러지며 목소리에 연민이 담긴 것을 수나미는 재빨리 알아차린다. 그러자 흑흑 소리까지 내어온다. 수나미도 눈치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발달한 거죠? 눈치를 챈 거죠? 아, 나를 불쌍히 여기네 이렇게 생각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더 우는 거예요. 울긴 짜 시갈 수 없다. 너나 나나 오늘 재수 옷 묻은 걸로 치고 반반씩 손에 보자. 5,000원만 내. 수나미는 너무 놀라 울음까지 끄르륵 삼키며 신사를 쳐다본다. 지금 신사의 요구 조건이 뭐예요? 5,000원. 끄르륵 삼키고 쳐다본다. 왜요? 놀람이야, 놀람. 지금 놀라운 거예요. 수나미의 심리 3번. 너무 큰 액수 때문에 5,000원이 큰 돈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바뀐 겁니다. 그 사이 사람들은 큰 구경이나 난 것처럼 모여들어 신사와 수나미를 에워쌌나. 누군가 뒤에서 빌어 이놈아 그저 잘못했다고 무조건 빌어하고 속삭인다. 수나미는 여러 사람들이 자기를 동조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자 적이 용기가 난다. 자, 89쪽으로 가시죠. 필기 잘 하시고요. 자, 아저씨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네 아저씨. 제법 또렷한 소리로 용서를 빈다. 용서라니 이만큼 했으면 됐지 더 어떻게 용서를 해. 아저씨 그러지 말고 한번 봐주세요. 네 아저씨. 수나미는 주머니에 들은 10,000원 생각을 하면 얼굴이 화끈대고 공연히 무섭기까지 하다. 그렇지만 주인 영감님을 위해 그 돈만은 죽기를 무릅쓰고 지킬 각오를 단단히 한다. 자, 왜요? 지금 주머니에는, 수나미의 주머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10,000원이 들어있죠. 신사가 요구한 돈보다 더 많이 들어있지. 그러면 갚을 수 있어 없어? 있지. 근데 그 돈 뺏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지금 걱정하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서. 커먼 나갈까요? 아니 윤석이 이제 보니 이런 큰일 저지르고 그냥 내뺄 신사 아니야? 요런 악질 녀석 같으니라고. 신사의 표정은 은은히 감돌던 연민이 싹 가시고 점잖게 무표정해진다. 자, 이제 신사의 심리가 바뀌었죠. 뭐에서 뭐로 바뀌었어요? 연민,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어떤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냉정함으로 바뀌었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서 냉정한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고는 옆에 섰던 운전사인 듯한 남자에게 안되겠네 이런 악질 깡패 녀석하고 시비에 받댔자 공연히 시간 낭비니 자네 자물쇠 하나 마련해다 주게. 이 녀석 자전거를 잡아놓기로 하세. 언제든지 5,000원 가져와서 찾아가라고. 그 돈을 가져올 때까지 자전거를 뭐 하는 거예요? 네, 잡아놓는 거예요. 아, 참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리고 주머니에서 500원짜리 한 장 꺼내서 운전사에게 주는 것이었다. 수나미로서는 전혀 예기치 못한 사태였다. 자전거가 담보로 잡히는 것을 예기치 못한 거죠. 예상하지 못했던 거죠. 주머니에 10,000원에 대해서만 생각했었지 자전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이 미치지 못했었다.
운전사는 금방 커다란 자물쇠를 하나 사가지고 왔다. 신사는 다시 내놈을 쳐다보기도 싫다는 듯이 수나미를 전혀 상대도 안하고 묵묵히 자전거 바퀴에다 자물쇠를 채우고 앞에 빌딩을 가리키면서 나 저기 306호실에 있으니까 돈 5천원 갖고 와. 그러면 열쇠 내줄 테니 하고는 수나미를 힐끗 흘겨보고 유유히 빌딩 속으로 사라져갔다. 아주 인정이 있어 없어요? 인정이 없습니다. 인정이 없습니다. 인정이 없어요. 신사의 성격 인정이 없다. 수나미는 울지도 못하고 빌지도 못하고 그냥 막연히 서 있었다. 수나미의 심리 4번. 남가막. 막막한 거죠. 수나미와 신사의 시비를 흥미진진하게 구경하던 사람들도 헤어지지 않고 그냥 서 있었다. 아마 수나미가 앙앙 울거나 펄펄 뛰면서 욕을 하거나 그런 일이 일어나 주기를 기다리는 눈치였다. 수나미는 바보가 돼버린 아이처럼 조용히 멍청히 서 있었다. 누군가 나직이 속삭였다. 토껴라 토껴. 그까짓 것 갖고 토껴라. 그것은 악마의 속삭임처럼 은밀하고 감미로웠다. 수나미의 가슴은 크게 뛰었다. 이번에는 좀 더 점잖고 어른스러운 소리가 났었다. 그래라 그래. 그까짓 것 들고 도망가렴. 뒷일은 우리가 감당할게. 그러자 모든 구경꾼이 수나미의 편이 되어 와글와글 외쳤다. 도망가라. 어서 자전거를 번쩍 들고 도망가라. 도망가라. 지금 뭐예요? 지금 가슴은 크게 뛰었다. 왜 가슴이 크게 뛰었을까요? 수나미의 무슨 갈등? 그렇지, 내적 갈등. 내적 갈등. 수나미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에요. 지금 도망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그런 상태죠. 자, 이제 90쪽으로 가도록 하죠. 수나미는 자기 편이 되어준 이 많은 사람들을 도저히 배반할 수 없었다. 이상한 용기가 솟았다. 수나미는 마치 검부러기 밑에 써있죠? 마른 나뭇가지를 들듯이 가볍게 옆구리에 끼고 질풍같이 달렸다. 지금 뭐 한 거예요 결국? 자전거를 들고 뭐 했어요? 도망친 거죠.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거 도둑질 한 거죠. 정말이 조금 더 안 무거웠다. 타고 달릴 때보다 더 신나게 달렸다. 달리면서 마치 오래 참았던 오줌을 시원스레 내깔기는 듯한 쾌감까지 느꼈다. 쾌감. 이거 수나미의 뭡니까? 심리. 쾌감을 느낀 거예요. 쾌감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좋은 감정이죠. 그죠? 기분이 시원한 거예요. 근데 뭐 하면서 느낀 게 문제예요? 그렇죠. 도둑질을 하면서 시원한 감정을 느낀 게 문제예요. 위기 부분. 신사의 차에 흠집을 내어 수리비를 물어주게 되자 뭐를 들고? 자전거. 그렇지,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수나미. 주인 영감님은 자전거를 옆에 끼고 질풍처럼 달려온 놈을 눈을 휘둥그레 뜨고 바라볼 뿐이었다. 오늘 바람이 세더니만 피씨 이 조그만 놈이 바람에 날아왔나. 설마 그럴 리 없을 텐데 내 눈이 어떻게 된 것인가 그런 눈치였다. 수나미는 너무 숨이 차서 이런 주인 영감님의 궁금증을 시원히 풀어주지 못하고 한동안 헉헉대기만 한다. 임마 말을 해. 무슨 일이야. 내 놈 꼴이 영락없이 도둑놈 꼴이다. 도둑놈 꼴. 이게 뒤에 가면 수나미에게 뭐를 하게 만드는 말이냐면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말이에요. 수나미가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말입니다. 도둑놈 꼴이라는 소리가 수나미의 가슴에 가시처럼 걸린다. 가시처럼 걸린다. 죄책감. 뭡니까?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거죠. 수나미는 겨우 숨을 가라앉히고 자초지종을 주인 영감님께 고해 바친다. 다 듣고 난 주인 영감님은 무엇이 그리 좋은지 무릎을 치면서 통쾌해한다. 잘했다 잘했어. 맨날 촌놈인 줄만 알았더니 제법인데 제법이야. 지금 뭐예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칭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뭐에 대한 칭찬이에요? 그래서 잘못된 행동이죠. 잘못된 행동에 대한 칭찬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말 수나미를 생각한다면 칭찬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고는 가게에서 쓰는 드라이버니 펜치를 가지고 자전거에 채운 자물쇠를 분해하기 시작한다. 엎드려서 그 짓을 하고 있는 주인 영감님이 수나미의 눈에 흡사 도둑눈 두목같이 샘목한 보여 속으로 정이 떨어진다. 주인 영감님 얼굴이 누런 똥빛인 것조차 지금 깨달은 것 같다. 속이 메스껍다. 지금 샘목한 친구 같아 뭡니까? 주인 영감에 대한 평가예요. 근데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근데 예전에는 그렇죠. 바뀐 거예요. 이제 주인 영감님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거예요? 느낌이 다른 거예요. 그죠?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예?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를 칭찬해 주니까 수나미 입장에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주인 영감님은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어떤 인물입니까? 물질 만능주의,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 알았죠? 잘 기억해둬야 됩니다. 마침내 자물쇠를 깨뜨렸나 보다. 영감님 얼굴에 회심의 미소가 떠오르더니 자유롭게 된 자전거 바퀴를 시험이라도 하려는 듯이 자전거로 골목을 한 바퀴 빙그르르 돌아와서는 내 놈 오늘 운 텄다. 그러고는 수나미의 머리를 쓰다듬고 볼과 털을 두둑한 손으로 귀여운 듯이 감싼다. 영감님이 기분 좋을 때면 수나미에 대한 애정의 표시로 의뢰 그렇게 했었고 수나미도 그걸 좋아했었다. 자, 그런데 오늘은 싫다. 영감님의 손이 싫다. 왜요? 잘못된 행동을 했는데 칭찬해 주니까 싫은 거예요. 그것이 운트기는커녕 재수 옴붙었다는 생각이 여전하고 수나미는 그날 온종일 우울했다. 왜 우울했을까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 때문에 그래요. 자신의 행동에 대한 반성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왜 그렇게 우울한지 그걸 차분히 생각할 새도 없는 바쁜 하루였다. 가게 문을 닫고 주인 댁에서 날라온 저녁밥을 먹고 나면 비로소 수나미 혼자만의 시간이다. 꿀같은 시간이었다. 책을 펴놓고 영어 단어를 찾고 수학 문제를 풀어보고 턱을 괴고 소년답게 감미롭게 공상에 잠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 이게 평소의 수나미의 모습이죠. 90일 좀 넘어갔죠. 근데 평소에 그렇게 했어요. 책을 읽고 공부를 했는데 그러나 라고 나옵니다. 그러나 오늘 수나미는 그게 되질 않았다. 책을 집어 던졌다. 왜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계속해서. 낮에 내가 아니라 옳은 짓이었을까? 내적 갈등. 수나미의 내적 갈등. 옳은 것도 없지만 나쁠 것은 또 뭔가. 자가용까지 있는 주제 나 같은 아이에게 5,000원을 우려내려고 그렇게 간악하게 굴던 신사를 그 정도 굴려준 것이 뭐가 나쁜가? 이건 뭐예요? 합리화죠. 자신의 행동에 대한 합리화. 야, 잘못한 거 아니야. 그게 뭐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이 더 나쁜 거지. 뭐 이렇게 하면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여하고 합리화시키는 거죠. 근데 그게 옳아요, 몰라요? 옳지 않죠. 옳지 않죠. 그런데도 왜 무섭고 떨렸던가? 그때의 내 꼴이 어땠으면 주인 영감님까지 내 놈 꼴이 꼭 도둑놈 꼴이다 하였을까? 그럼 내가 한 짓은 도둑질이었단 말인가? 그럼 나는 도둑질하면서 그렇게 기쁨을 느꼈다는 말인가? 이게 내적 갈등이잖아요. 내적 갈등의 원인. 자신이 한 일이 뭐다 결국은? 도둑질. 내적 갈등의 원인이에요. 수나미는 몸을 부르르 떨면서 낮에 자전거를 갖고 달리면서 맛본 공포와 함께 그 까닭 모를 쾌감을 회상한다. 쾌감. 이게 뭐예요? 내적 갈등의 원인이에요. 원인. 내적 갈등의 원인.
나쁜 짓을 했는데 기분이 좋은 거야. 마치 참았던 오줌을 내깔빌 때처럼 무거운 억압이 풀리면서 전신 날아갈 듯이 가벼워지는 그 상쾌한 해방감. 한번 맛보면 도저히 잊혀질 것 같지 않은 그 짙은 쾌감. 아, 도둑질하면서도 나는 죄책감보다는 쾌감을 더 짙게 느꼈던 것이다. 혹시 내 피 속에 흐르는 내 피 속에 도둑놈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순간 쓰나미는 방바닥에 송곳이라도 치솟은 듯이 후다닥 일어서서 안절부절을 못하고 좁은 방 안을 헤맸다. 자, 이 좌불 안석이죠. 좌불 안석. 편안하지 못하고 불안한 마음, 안절부절하지 못하는 마음. 도문단, 쓰나미의 눈앞에는 수갑을 차고 이제 과거 회상입니다. 그럼 왜 내 피 속에 도둑놈의 피가 흐른다라고 이야기한 거야? 아니죠. 형이 뭐 했어요? 도둑질 했잖아요. 그러니까 형이랑 나랑 피가 같아달라. 같지. 그러니까 그 피가 나한테도 흐르는 거구나라고 반성하는 거예요. 자, 순경들에게 끌려와 도둑질 흉내를 그대로 내보이던 형의 얼굴이 환히 떠오른다. 그리고 서울 가서 무슨 짓을 하든지 도둑질만 하지 말아달라고 신신당부하던 아버지 얼굴도 떠오른다. 이거 과거죠. 과거 회상이죠. 수남매의 형 수길이는 온 집안 식구가 기대를 걸고 고등학교까지 맞춰준 보람도 없이 집안에서 빈들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서울 가서 돈 벌고 성공해서 돌아오겠다는 말 한마디를 남기고 훌쩍 집을 나갔다. 편지는 한 장, 하다못해 인편에 안부 한마디 없는 2년이 지났다. 그동안 아버지는 푹 노쇠하고 어머니는 뼈만 남게 야이워서 추남이랑 동생들이랑 들볶았다. 들볶는 푸념 속에서 무정한 장남에 대한 원망과 함께 그래도 행여나하는 기대가 곁들어 있는 것을 수남이는 느낄 수 있었다. 수남이는 뭔가 형에 대한 기대를 안 할 수가 없었다. 동생들이 발바닥이 다 달아 없어져 우떡껑이만 남은 운동화를 신고 다니는 걸 봐도 조금만 참아 그냥이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오면 운동화랑 잠바랑 사줄게 하는 말을 할 지경이었다. 형이 돈을 많이 벌어오면 이런 기대에 온 집안 식구가 하루하루를 매달려 살았다. 그러니까 형에 대한 기대감이 다 있었죠, 식구들이, 그지? 92쪽까지. 그런 기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형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나 봅시다. 어느 날 밤 형은 돌아왔다. 옷과 운동화, 과자와 고기를 한 짐이나 되게 사가지고. 아버지는 밤중이지만 동네 사람들을 모아 큰 잔치를 벌이지 못해 안달을 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죠. 형이 험악한 얼굴을 하고 안 된다고 했다. 무슨 소리예요? 험악한 표정으로 안 된다고 했어. 잔치는커녕 동생들이 좋아서 떠드는 것도 못하게 윽박질렀다. 이건 뭐예요? 떳떳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암시죠. 떳떳하지 못한 처지. 수남이는 지금도 그날 밤 일이 생생하다. 그날 밤 형의 누런 똥빛 얼굴은 정말로 못 잊겠다. 꼭 악몽 같다. 다음날 형은 읍내에서 온 순경한테 수갑이 채워져 붙들려 갔다. 형은 악을 써서 변명을 하며 갔다. 2년 만에 빈손으로 집에 들어갈 수는 없었단 말이야. 그래서 도저히 그럴 수는 없단 말이야. 이게 뭡니까? 도둑질한 이유죠. 그래서 읍내 양품점을 털어 돈과 물건을 훔친 것이다. 다음에 수남이가 형을 본 것은 읍내 현장 검증인가를 나왔을 때다. 도둑질한 것을 다시 한번 되풀이해 보여주는 것인데 딴 구경꾼들 틈에 섞여 수남이는 몸소리를 치면서 그것을 봤다. 그 도둑놈과 형제의 간이라는 게 두고두고 생각해도 몸소리 쳐졌다. 이게 뭐예요? 수남이는 도둑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해서는 안 되는 일로 생각하는 거야. 알았죠? 도둑질에 대한 수남이의 태도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갑니다. 아버지는 화병으로 몸져 눕고 집안 형편은 말이 아니었다. 수남이는 드디어 어느 날 형이 그랬던 것처럼 서울 가서 돈 벌어오겠다고 집을 나섰다. 아버지는 말리지 않았다. 문지방을 짚고 일어나 앉아서 띄엄띄엄 수남이를 타일렀다. 무슨 짓을 하든지 그저 도둑질은 하지 마라. 알았자? 아버지 뭐를 중요시 여겨요? 도덕성.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도둑질하고 만 것이다. 하지만 수나미는 스스로 그것은 결코 도둑질이 아니었다고 변명을 한다. 그런데 왜 그때 그렇게 떨리고 무서우면서도 짜릿하니 기분이 좋았던 것인가? 문제는 그때의 그 쾌감이었다. 쾌감. 계속해서 이거 뭡니까? 이게 내적 갈등의 원인이에요. 자기 내부의 도살인 부도덕성이었다. 오늘 한 짓이 도둑질이 아닐지 모르지만 앞으로 도둑질을 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형의 일이 정령 무관한 일이 자기와 정령 무관한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절정 부분 볼까요? 자신의 행동에 괴로워하며 형과 누구를 떠올려요? 아버지를 떠올리는 수나미. 자, 소녀는 아버지가 그리웠다. 도덕적으로 자기를 견제해줄 어른이 그리웠다. 주인 영감님은 자기가 한 짓을 나무라기는커녕 손에 안 닿는 것만 좋아서 오늘은 훔쳤다라고 좋아하지 않았던가? 지금 보세요. 아버지는 동그라미, 주인 영감은 세모. 이게 뭐예요? 대조. 왜요? 아버지는 도덕적으로 자기를 견제해줄 어른이기 때문에. 수나미는 짐을 꾸렸다. 왜요? 도덕성 회복을 위해서. 도덕적으로 자기를 견제해줄 어른이 있는 시골에 가는 겁니다. 아, 내일도 바람이 불었으면, 바람이 물결치는 보리밭을 보았으면, 마침내 결심을 굳힌 수나미의 얼굴은 누런 똥빛이 말끔히 가시고 소년다운 청순함으로 빛났다. 이게 뭐예요? 이것도 대조죠, 대조. 뭐 하는 거예요? 결국 수나미의 뭐가? 내적 갈등이 뭐 하는 거예요? 내적 갈등에 해서. 자, 그래서 아버지가 계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 수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93쪽 소단원 한눈에 보기 정리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칸만 채워보도록 하시죠. 빈칸만. 자, 절정 부분에 빈칸 보시죠. 1번. 주인 영감은 수나미의 행동을 칭찬하지만 수나미는 뭐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죄책감 때문에 괴로워한다. 등장인물의 성격 아버지 플러스죠? 아버지 플러스 그리고 주인 영감 나오네요. 2번 주인 영감 마이너스죠. 비도덕적이면 이기적이면 인색하다. 아버지하고 뭐예요? 대조를 이룬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이게 나타난 갈등 양상. 수나미야 누구죠? 신사와의 외적 갈등. 5,000원 내놔라. 근데 어떻게 해결했어요? 수나미가 자전거를 들고 도망쳤죠? 수나미의 내적 갈등, 도둑질한 것이 과연 옳은 것이냐, 옳지 않은 것이냐, 왜 쾌감을 느꼈냐, 그죠? 어디가 있는 곳? 아버지가 있는 곳. 아버지가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한다. 결국 도덕성을 택한 거죠. 주인 영감에 대한 수나미의 심리 변화. 처음에는 수나미가 주인 영감은 고마워하고 감사했죠. 근데 자전거를 훔쳐온 것을 보고 칭찬해 주는 것을 보고서 주인 영감이 자신을 도덕적으로 견제해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자전거를 들고 도망친 자신의 행동을 칭찬했어요. 그래서 정이 떨어지고 거부감, 혐오감을 느낀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자전거 도둑 오늘 마무리가 됐는데요. 소단 한눈에 보기 오마이노트를 해오시고요. 관련 문제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질문해 주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공부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